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연세수연 심영기 원장 접니다. 이제 주제는 하지정맥류,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31년 전에 하지정맥류 들여왔었던 그게 뭐야? 하지정맥류? 이렇게 말이 어려워? 지금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31년 동안 쌓여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하지정맥류 환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1년 전에 국내 개원가에서는 최초로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하지정맥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여기 돈키호테 말 타고 막 하는 거, 허공을 펭귄 막 퍼스트 펭귄 막 뛰어들어가고 저거 제가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정맥류로 한다고 그러니까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다 부러워합니다. 어쨌든 하지정맥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1년이 됐고, 저는 원래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손가락 수지접합술 전문이었습니다. 미세혈관 수술이 전문이었고,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청이라든지 재건 성형외과 수술을 주로 국립의료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공이죠. 그 다음에 또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5년 동안 쭉 하던 것이 재건 성형외과고요. 그 후에 이제 서울 청담동에 개원을 해서 미용 성형을 하다가 정맥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통증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다리 통증 때문에 이제 다리만 아프면 정맥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는 건 좋은데 실제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95년도부터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서 개원가에선 1호 병원을 했다. 그리고 원래 그 학문의 뿌리는 한국이 아니고 독일, 그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에서 초음파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련에 진출을 해서 하지정맥류 병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진출했고요. 북경에는 2006년도 해서 거의 모두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련, 북경 또 제가 쭉 치료했던 정맥류 환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특징은 재발이 제일 적게 되고 그리고 통증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빠르고 흉터가 작다.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31년 동안 꾸준히 지금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이제 분류를 보면 원인은 판막이 망가지면 정상 판막은 열렸다 닫혔다 해서 이 피가 밑으로 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맥류는 판막이 망가져서 이 밑으로 이 피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것을 역류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리플럭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맥의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돌출 정맥이 다리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왼쪽 그림이 정상 그림이고 보통 정맥은 꼬불꼬불 거리질 않는데 이제 가운데 정맥류가 생기면 꼬불꼬불 이렇게 이제 꼬부라지게 되고 이게 점점 커지면은 중증의 역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분류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제 나눠놨는데 1단계는 모세혈관, 2단계는 냉면발, 3단계는 라면발, 4단계는 우동발, 5단계는 손가락 굵기, 그 다음에 6단계는 썩은 거. 네.
그리고 7단계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치료 성공의 열쇠고, 그 당시에 초음파가 굉장히 귀했었는데 초음파가 거의 집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아파트 한 채가 90년대 중반에 서울 강남에서 2천만 원, 2,500만 원 할 때예요. 저게 초음파가 그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초음파로 진단하는 게, 제가 이제 초창기에 초음파를 개인 병원에서 갖고 있었던 게 혈액 초음파, 혈류를 보는 초음파인데요.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 다들 부러워했고, 그걸로 정확한 진단이 되니까 결과가 좋았던 것이고,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면 판막이 튼튼하면 탁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나고 탁 끊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판막이 망가지면 슉 하고 소리가 길게 납니다. 그걸 늑대 울음소리처럼 난다고 제가 늑대 소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정상, 네. 소리 비교할게요. 그대로 정상 소리는 개 짖는 소리가 나요. 한 번 더. 네. 정맥류가 있는 다리 소리. 소리가 길게 나요. 스톱. 네, 소리가 길게 나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면서 하는데, 저희 병원 통계를 쭉 보니까 제일 판막이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사타구니, 그리고 사타구니가 4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가서 오금정맥, 소복제 정맥이 17%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정맥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렇게 초음파 검사, 이 검사지를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결과를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상담을 해드리고요. 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로 일일이 모든 다리를 다 볼 수는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음파 하기 전에 이제 DITI라고 체열 검사를 해서 미리 색깔의 변화를 보고 이 속에 혈관이 이상이 있겠구나 감지를 한 다음에 검사하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열 검사도 같이 하는데, 왼쪽 그림 보면 빨간 거 가운데 하얀 선이 지나고 있죠. 요것이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혈관이 튀어나온 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 열이 더 많이 나는 이유가 피가 모여 있는데 표제적으로 이 정맥류는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는 정맥이 돌출되기 때문에 돌출된 정맥의 온도가 그 주위 조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체열 검사로도 이 정맥의 이상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심해지면 이렇게 하얀 줄기가 온도가 높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초음파 한 가지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른 측면으로 또 체열의 변화를 보면서 같이 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맥류의 진단이,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초기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체열 변화를 같이 보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판막이 망가졌는지를 밝혀내는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이중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네. 이제 치료 전후가 확연히 차이가 네, 나요. 맞습니다. 치료 후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를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치료 후에 체열 검사를 찍는 이유는 혹시 초음파상으로 발견되지 않는 재발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와 혼동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장단지 근육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이 많고, 그다음에 무릎 아파서 오시는 분들, 장경인대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이런 식으로 통증이 같이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별
예전에 병아리 감별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별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진을 하고 멀쩡한 혈관을 치료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히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보면은 정맥류 검사를 했더니 없었고 이렇게 하얗게 뭉친 하지 근육통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거는 흉터가 안 생겨요 하고 많이 시술하는 게 있는데, 순간 접착제를 혈관에다 쏴서 넣어주는 건데 저는 절대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성형외과 전문이고 실리콘을 집어넣어서 코를 높이고 유방을 해주고 모든 환자에서 80 내지 90%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물 반응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순간 접착제 성분이 이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리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접착제 시술은 이물질 부작용,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생기면은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반영구적인 합병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 이거는 제가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1, 2, 3, 4, 5기까지 6기, 7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주 작은 혈관 다니는 혈관 경화요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거 3기, 4기는 정맥 제거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하면서 속에 있는 잠재성 정맥류는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순간 접착제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건 일체하고 있지를 않고, 고주파 응고술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레이저가 저희는 주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혈관 발거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하던 방법이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조금 심한 환자들한테 제가 하고,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혈관 발거술은 선천성 혈관 기형일 때, 그리고 손가락 굵길 때,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워낙 혈관이 다 변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 치료로는 다 재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서 조합을 해서 치료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국내 초창기에 31년 전에 들어왔던 지우개 요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의학적으로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데, 혈관 경화제를 주사를 놓으면서 모세혈관을 없애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우개 요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지만 미용 치료 효과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전에는 수술을 해서 저렇게 크게 흉터가 남았지만 요즘에는 흉터가 보일 듯 말 듯하게 거의 다 치료가 바뀌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아주 클래식한 고식적인 방법으로 혈관을 뱀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는 것을 정맥 발거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국소 정맥 제거술은 이거는 정맥류를 하는 의사들은 모든 병원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는 제가 주로 하는 거고 레이저로 응고시키는 것이고요. 다음. 순간 혈관 접착제 주사 놓는 거는 저는 하지 않는다. 이물질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 방법이 없다.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다음.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가 4만 케이스 거의 되는데요. 대충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돌출정맥이 없는 초기에는 시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건 중요합니다. 수술 비용은 크게 사타구니 줄기 2개, 소복제 줄기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맥류가 생기는 자리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특수한 외음부 정맥류, 관통정맥 정맥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서 보통 한 줄기당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300만 원, 그리고 비싸게 받는 데는 한 줄기에 1,5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다음 전후 사진입니다. 요거는 초기에 수술하지 않고 혈관경화요법인데, 혈관경화요법은 보통 5회 내지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되고 토탈 비용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주사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다음 사진. 네, 주사 치료 사례고요. 발 안쪽에도 저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치료했던 분들이고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수술, 냉동 수술, 혈관경화요법 세 가지 복합 치료요법으로 했는데, 저기 조그만 점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엔 잘 안 보이는데 거길 통해서 이 꼬불꼬불한 라면발처럼 한 거를 냉동 수술기를 통해서 추출하고 가까운 데는 손으로 빼주는 국소 절제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흉터가 많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마찬가지 쭉 이런 식으로 다 치료가 돼서 점점 좋아지는 거고요. 전후 사진들 점점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이 혈관이 굵어지는 거 보이죠? 네. 네, 이런 경우도 지금 직후에 1개월 사진인데요. 보통 1, 2년 지나면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100명 중에 95명 정도 됩니다. 네, 처음 한 달 때는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고 멍들고 색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질수록 수술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수술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흉터 없지 않습니까? 2개월 됐는데 점 몇 개만 보이고 그 점을 통해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그것이 기술이고 노하우입니다. 절대로 이건 약물로 치료되면 큰일 납니다. 약화사고가 나서 심장마비로 시술 도중에 환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수술법.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쯤에 피부과에서 몇 년 동안 연골 받아도 발 궤양이 안 좋아져요. 실제로 이분은 하지 정맥류 때문에 궤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 치료해드리고 났더니 자동적으로 궤양이 다 힐링이 됐습니다. 네. 혈관 성형외과는 특수한 그 성형 부분인데요. 제가 개발한 거고 이걸 하고 있는 병원이 거의 없고, 외음부 정맥류라는 거는 혈관 줄기가 사타구니 줄기, 오금 줄기가 아니고 외음부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서 여성의 질 안에 그리고 여성의 외음부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정맥류 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훨씬 적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부 생활할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출산할 때 출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용 혈관 성형 파트로 들어가면 눈 밑에 튀어나온 혈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전후 사진 보시면 되고요. 네, 이마 관자놀이 혈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미세 미용 성형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눈 주위는 절대로 이 혈관 경화제, 즉 혈관을 없애는 주사를 놓으면은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 혈관은 수술로 해서 국소 정맥 절제 수술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손이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없어졌고 왼손은 그대로 있고 단계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특수혈관 수술비는 뭐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만 원 부위별로 그렇습니다. 하지정맥류 합병증을 보면 치료 안 하고 방치를 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피부색이 변하고 검해진다. 그리고 너무너무 심해지면은
더 깊이 있는 혈관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다. 역류가 아주 심해지면은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여기 합병증 피부 궤양의 사례고요. 다음 슬라이드. 썩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썩은 환자 사진이고요. 네, 점점 심해지죠. 뒷배경이 하얀 거는 중국 제 병원의 사진입니다. 뒷배경이 허런 거는 제 한국 병원이고 여기 중국 환자. 네, 요거는 저희 병원 서울병원이고요. 네, 이것도 서울병원 사례고요. 하지정맥류는 이제 치료 후에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하고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아래쪽은 꽉 조이게 돼 있고 위로 느슨하게 돼 있어서 피를 심장으로 올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 기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건 샘플이고 보통 살색과 검은색이 있고요. 다음 사진. 요것이 이제 자동으로 압박 스타킹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 형태는 무릎까지 오는 거, 허벅지까지 오는 거, 팬티형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요약하면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지정맥류 돌출정맥이 튀어나온 정맥이 보이는 게 없는 초기에는 시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여러 군데를 다녀서 쭉 한 3군데 이상을 다녀서 검사 결과지를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돌출정맥이 눈에 보이면 조기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대학병원 포함해서 3군데 이상 진단을 받는 게 좋고 결과지를 받아보고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하지정맥류 시술 및 재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1년 동안 쌓았던 경험을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